석 달 안에 전부 망한다던 골목,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경고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개업소 사장이 지금은 말합니다. 마크 씨 덕분에 우리 동네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미국에서 쫓겨온 한 남자가 발견한 골목의 기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마크 포스터입니다. 올해 59살입니다. 뉴저지에서 15년간 포스터 델리를 운영했던 사람이죠. 아니, 운영했었던 사람이라고 해야 맞겠네요. 그날 아침도 새벽 4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았던 일상이었어요. 차가운 공기를 마시며 가게로 향하는 길.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거리를 걸으며 하루를 준비했죠. 제게는 단순한 출근이 아니라 삶의 의식 같은 거였어요.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냉장고 온도를 확인하고 어제 남은 재료들을 점검하는 거죠. 신선하지 않은 건 과감히 버렸어요. 손님들에게 최고의 음식을 대접하는 게 제 자존심이었거든요. 매일 아침 7시에 오시는 톰 아저씨. 클럽 샌드위치를 좋아하던 사라 선생님. 점심 때마다 터키 샌드위치를 주문하던 마이클. 모든 분들의 취향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봄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주가 바뀐 거였어요. 이전 건물주 윌슨 씨는 10년 넘게 알고 지낸 분이었는데 은퇴하면서 건물을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새로운 건물주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낌이 좋지 않았어요. 포스터 씨, 이 지역이 많이 개발되고 있어요. 임대료도 현실화해야죠. 첫 면담에서부터 임대료 인상을 암시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설마 했어요. 15년간 성실하게 임대료를 내왔고 가게도 동네 명물이 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몇 달 후 정식 통보를 받았을 때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월세를 $2,000에서 $4,000로 올리겠다는 거였어요. 2배 인상이었죠. 제가 한 달에 버는 수익을 생각하면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지만 건물주는 냉정했어요. 이 지역 시세가 그래요. 싫으면 나가셔도 되고요. 그 말을 들으니 핏속이 끓어올랐어요. 그동안 이 동네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에게 할 말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옆 건물에서 분식집을 하던 톰슨이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저희 가게에 민원을 넣기 시작한 거예요. 위생 문제라면서 보건소에 신고를 했나 봐요. 처음에는 단순한 경쟁업체의 견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매주 보건소 직원이 나와서 점검을 하더니 사소한 문제들을 크게 부풀리기 시작했어요. 냉장고 온도가 규정보다 1도 높다거나 바닥에 미끄러운 부분이 있다거나 하는 식으로 말이죠. 저는 위생관리에 특히 신경 쓰는 편이었는데도 계속 지적을 받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톰슨과 새 건물주가 아는 사이였더라고요. 제가 나가면 톰슨이 제 자리로 확장할 계획이었던 거죠.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어요.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목요일 오후에 일어났습니다. 점심시간이 막 끝났을 때 보건소 직원 3명이 갑자기 들이닥쳤어요. 이번에는 평소와 달리 카메라까지 들고 왔더라고요. 하지만 정기점검치고는 너무 철저했어요. 구석구석 뒤지면서 트집을 잡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더니 주방 뒤편 배수구에서 문제를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 배수구는 건물 자체의 문제였는데 제 책임으로 돌렸어요. 이건 심각한 위생 위반입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된 위생 위반을 받은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영업정지라니요. 뭔가 이상했지만 대항할 방법이 없었어요. 결국 일주일 후 시청에서 최종 경고장이 날아왔습니다. 한 번 더 위반하면 영업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동시에 건물주로부터는 임대료 인상 최종 통보를 받았죠. 다음 달부터 $4,000를 내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거였어요. 이 지역에 이전할 생각도 그렇다고 버틸 힘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가게에 혼자 앉아서 지난 날을 돌아봤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첫 오픈 때 찍은 사진. 딸 에밀리가 10살 때 가게에서 숙제하던 모습. 지역 신문에 실린 맛집 기사. 모든 추억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가장 가슴 아픈 건 단골 손님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였어요. 톰 아저씨는 제 샌드위치를 먹기 위해 10년 넘게 매일 오셨고 사라 선생님은 제가 만든 스프로 감기를 이겨냈다고 농담하시곤 했거든요. 가게를 정리해야 하는 일은 정말 견딜 수 없었어요. 손님들에게 하나하나 사정을 설명해야 했거든요. 어떤 분들은 화를 내시기도 했어요. 왜 미리 말하지 않았냐고, 다른 곳으로 이사는 안 되냐고 말이죠. 마크, 이런 식으로 끝날 줄은 몰랐네. 정말 아쉬워. 톰 아저씨가 마지막 날 하신 말씀이 지금도 귀에 맴돕니다. 저도 정말 아쉬웠어요. 제가 원해서 그만두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정말 씁쓸했어요.
매일 정성껏 만든 음식과 쌓아온 신뢰보다는 돈과 권력이 더 중요한 곳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거든요. 짐을 정리하면서 딸 에밀리 생각이 났습니다. 서울에서 국제학 전공으로 유학 중인 딸 말이에요. 매달 학비와 생활비를 보내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모르죠. 이제 그마저도 어려워졌어요. 에밀리에게는 아직 말하지 못했어요. 딸이 걱정할까 봐서였죠. 하지만 언젠가는 말해야 할 텐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마지막 주 내내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59 나이에 새로 시작할 수 있을지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에밀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반년 만에 듣는 딸의 목소리였는데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그동안 가게 일로 바빠서 제대로 안부도 묻지 못했던 시간들이 미안했습니다. 아빠, 목소리가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딸은 제 목소리만 들어도 상황을 눈치챘어요. 결국 모든 사실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게를 닫게 된 사연, 앞으로의 불안한 상황까지 모든 걸 말했어요. 그런데 에밀리의 반응이 의외였어요. 아빠, 한국으로 오세요. 저 혼자 여기 있는 것도 심심하고 아빠도 환경을 바꿔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딸의 제안에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갈 곳도 마땅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딸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서 마음을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기분은 복잡했어요. 처음 밟아보는 한국 땅이었고 모든 것이 낯설었거든요. 공항 안내방송부터 간판들까지 한글이라는 문자 자체가 신기하면서도 막막했습니다. 에밀리가 마중 나와서 저를 안아주는 순간 그동안 쌓였던 피로가 한 번에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딸이 많이 컸더라고요. 한국어도 제법 유창하게 하고 혼자서도 잘 지내고 있는 모습이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했습니다. 아빠, 많이 힘드셨죠? 여기서는 천천히 쉬면서 생각해보세요. 에밀리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뉴저지에서는 혼자 모든 걸 견뎌야 했는데 딸의 위로를 받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적인 고민이 머리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 돌아가도 할 일이 없고 그렇다고 계속 딸에게 신세를 질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늦은 나이에 새로운 일을 찾는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어느 오후 에밀리와 함께 조용한 주택가를 산책하고 있었어요. 서울 외곽의 작은 동네였는데 골목마다 정겨운 가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빨래가 널린 옥상, 화분이 놓인 골목 입구,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 뭔가 따뜻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 가게 앞에서 발걸음이 멈춰졌습니다. 임대 안내문이 붙어있는 작은 가게였는데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내부가 묘하게 마음에 들었어요. 크지 않은 공간이었지만 따뜻한 조명이 들어올 것 같은 창문, 그리고 사람 냄새가 날 것 같은 정겨운 분위기까지. 아빠, 여긴 딱 아빠 가게 같지 않아요? 미국 델리 느낌 나잖아요. 에밀리가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저에게는 번개처럼 다가왔습니다. 정말 제가 운영했던 델리와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아늑하면서도 아담한 크기,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들여다볼 수 있는 구조까지 말이죠. 그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여기서 다시 시작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물론 터무니없는 상상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그 가게가 떠올랐어요. 그날 밤 에밀리의 원룸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뉴저지에서의 실패,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오늘 본 그 작은 가게까지. 모든 것이 뒤섞여서 정리가 안 되었거든요. 설마 내가 한국에서 가게를 하겠다고? 스스로에게 물어봤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른 곳에서 음식 장사를 한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설렘도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일단 알아보자고 말이에요. 실제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가능성이라도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어차피 갈 곳도 없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라도 모든 옵션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에밀리에게 이야기했을 때 딸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어요. 정말요? 아빠가 한국에서 가게를 하시겠다고요?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진지하게 들어주더라고요. 그리고 함께 가서 자세히 알아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임대 안내문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중개업소 사장님과 약속을 잡고 다음 날 오후에 가게를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도 컸어요. 과연 제가 한국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온갖 의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중개업소에서 만난 김 사장님은 외국인인 저를 보고 조금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곧 친절하게 인사해 주시면서 가게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여기가 그 매물입니다. 보시다시피 상태는 괜찮은 편이에요. 가게 안으로 들어서니 생각했던 것보다 공간이 넓었어요. 물론 뉴저지 가게보다는 작았지만 주방과 홀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는 되었습니다. 기본적인 설비도 갖춰져 있어서 큰 공사 없이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여기서 뭘 하실 건가요? 김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델리를 운영하고 싶다고 말이죠. 그러자 김 사장님의 표정이 복잡해지더라고요. 델리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동네에서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김 사장님은 이 지역의 특성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주로 중장년층과 학생들이 많이 살고 전통적인 한식을 선호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였어요. 서양식 음식에 대한 거부감도 있을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외국인이 음식 장사하기가 쉽지 않아요. 위생이나 맛에 대한 편견도 있고 언어 소통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김 사장님의 걱정 어린 조언을 들으니 현실이 막막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오기도 생겼습니다. 뉴저지에서도 처음 시작할 때 비슷한 말들을 들었었거든요. 그때도 해냈는데 여기서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실패하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의지를 확인한 김 사장님은 더 이상 말리지 않으셨어요. 대신 임대 조건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뉴저지 기준으로는 정말 저렴한 가격이었어요. 계약서를 검토하는 동안 에밀리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이런 말을 했어요. 아빠, 여기 위치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학교도 가깝고 주택가 한복판이라 사람들이 지나다니기도 편하고요. 딸의 긍정적인 평가에 조금 용기가 났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직감이 이곳이 맞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뉴저지에서 가져온 전 재산을 이 작은 가게에 투자하는 거였거든요. 만약 실패한다면 정말 갈 곳이 없어질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더 컸습니다. 그날 저녁 에밀리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어요. 일단 가게 리모델링부터 시작해야 했고 메뉴 구성도 현지 상황에 맞게 조정해야 했습니다. 아빠, 간단한 메뉴부터 시작해서 사람들 반응을 보면서 조금씩 늘려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딸의 조언이 현실적이었어요. 뉴저지에서는 30여 가지 메뉴를 운영했지만 여기서는 처음부터 그럴 필요가 없었죠. 작업하는 동안 동네 분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지켜봤어요. 외국인이 이런 골목에서 가게를 준비한다는 게 신기하셨나 봐요. 어떤 분들은 직접 와서 무슨 가게를 하는지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델리요? 그게 뭐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델리가 무엇인지 몰랐어요. 햄과 치즈로 만든 샌드위치, 감자 스프, 샐러드 같은 음식을 판다고 설명해도 쉽게 이해하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조금씩 불안해졌어요. 특히 걱정되는 건 나이 드신 분들의 반응이었어요. 한 할머니께서는 대놓고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젊은이, 여기서 그런 음식 팔면 누가 사 먹겠어? 우리는 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그런 거 먹는데. 할머니의 직설적인 말씀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과연 제가 한국 사람들의 입맛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걸었으니까요. 매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준비 작업을 계속했어요. 메뉴판도 에밀리의 도움을 받아 한국어로 번역해서 만들고 재료들도 하나하나 직접 골라서 준비했습니다. 오픈을 일주일 앞두고 시험 삼아 몇 가지 메뉴를 만들어 봤습니다. 에밀리와 함께 맛을 보면서 한국 사람들 입맛에 맞게 조금씩 조정했어요. 너무 짜지 않게, 너무 달지 않게, 그리고 너무 기름지지 않게 말이죠. 드디어 개업하는 날이 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평소처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뉴저지에서 15년 동안 해왔던 그 일상이 한국 땅에서 시작된 거였죠. 아침 9시에 문을 열고 첫 손님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록 아무도 오지 않더라고요.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간판을 쳐다보긴 했지만 선뜻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11시쯤 되어서야 첫 손님이 오셨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직장인 남성이었어요. 정장을 입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니 메뉴판을 한참 들여다보셨어요. 클럽 샌드위치가 뭐예요? 제가 정성껏 설명해 드렸습니다. 신선한 햄과 치즈, 야채를 넣어서 만든 샌드위치라고. 미국에서는 아주 인기 있는 메뉴라고 말이죠. 가격도 비슷한 카페 음식보다 저렴하게 책정했다고 설명했어요. 그분은 반신반의하며 주문하셨어요. 저는 마음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뉴저지에서 손님들이 가장 좋아했던 바로 그 맛으로 말이에요.
빵도 각 구운 것으로 쓰고 햄도 두툼하게 썰어서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반응은 실망스러웠어요. 한두 입 드시더니 표정이 어색해지셨거든요. 절반 정도만 드시고는 그냥 나가셨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뉴저지에서는 그토록 인기 있던 메뉴였는데 여기서는 낯설다는 이유로 외면받는 거였어요.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손님이 조금 늘었어요. 하지만 대부분 한번 맛보고는 당황하시는 표정이었습니다. 감자 스프는 너무 진하다고 하시고 터키 샌드위치는 느끼하다고 하셨어요. 심지어 어떤 분은 이게 점심이에요? 라고 물어보시기도 했습니다. 첫날 매출을 계산해 보니 10만 원도 안 되었어요. 손님은 10명 정도 왔는데 대부분 한번 맛보고는 만족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재료비와 임대료를 생각하면 완전히 적자였어요. 에밀리가 걱정되어서 저녁에 가게에 찾아왔을 때 저는 카운터에 고개를 묻고 앉아 있었습니다. 뉴저지에서 건물주와 싸우다가 눈물을 흘렸던 그날처럼 똑같은 절망감이 밀려왔거든요. 아빠, 괜찮아요. 아직 첫날이잖아요. 딸의 위로가 고마웠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사람들이 제 음식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가장 힘들었어요. 맛이 없다는 게 아니라 아예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였거든요. 하지만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이미 모든 것을 걸었으니까요. 그리고 뉴저지에서의 실패를 되풀이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제가 먼저 포기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노력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비 오는 목요일 오후 제 가게에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유독 비가 많이 내렸어요. 오후 4시쯤이었는데 교복을 입은 여고생 한 명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온몸이 비에 젖어서 덜덜 떨고 있더라고요. 우산도 없이 뛰어온 모양이었어요. 죄송해요. 잠시만 비 피해도 될까요? 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당연히 괜찮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너무 추워 보이더라고요. 젖은 교복을 입고 서 있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따뜻한 걸 좀 드릴까요? 감기 걸리겠어요. 제가 물어보니 아이는 당황했어요. 돈이 없다고 그냥 비만 피하려고 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감자 스프 한 그릇을 끓여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갓 구운 빵도 함께 말이에요. 공짜예요. 비 오는 날에는 따뜻한 게 필요하거든요. 아이는 처음에 망설였지만 결국 고맙다며 받아들였어요. 첫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더니 표정이 확 밝아지더라고요. 뜨거운 스프가 몸을 따뜻하게 해준 모양이었습니다. 와, 정말 맛있어요. 아이의 진심 어린 반응에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칭찬이었거든요. 비가 그치자 아이는 몇 번이나 고맙다고 인사하며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날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비록 한 명이었지만 제 음식을 진심으로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큰 위로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학생이 친구 둘과 함께 다시 온 거예요. 어제 먹었던 스프가 너무 맛있었다면서 친구들에게도 소개해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친구들도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한번 맛보고는 표정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날부터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학생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저희 가게 이야기를 올렸나 봐요. 비 오는 날 따뜻하게 해준 미국 아저씨의 델리라는 제목으로 스프 사진과 함께 말이에요. 댓글을 보니 친구들이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어디야 거기? 샌드위치 맛있어 보인다 같은 반응들이 달렸어요. 일주일 후부터 학생들이 하나둘씩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왔다가 한번 맛보고는 단골이 되는 아이들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햄 샌드위치를 좋아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보기 어려운 두툼한 햄과 신선한 야채의 조합이 신기했나 봐요. 학생들은 성인들과 반응이 완전히 달랐어요. 편견 없이 새로운 맛을 받아들이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정성껏 만든다는 걸 알아줬어요. 가끔 주방에서 요리하는 모습을 신기하게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뉴저지에서도 손님들과 이런 대화를 나누는 걸 좋아했거든요.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제게는 가장 큰 즐거움이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날 무렵 의외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동네에서 오래 사신 할머니였는데 학생들이 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을 보고 호기심이 생기셨나 봐요. 할머니께서 조심스럽게 클럽 샌드위치를 주문하셨어요. 저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어르신 입맛에 맞게 소스도 살짝 적게 넣고 야채도 부드러운 것들로 골라서 넣었어요. 할머니께서 한 입 드시더니 의외라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정직한 맛이야. 변한 거 없이 재료 그대로구나.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정말 큰 의미였어요. 할머니께서 정직한 맛이라고 표현해 주신 거였거든요. 어른들에게도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어요. 며칠 후부터 동네 주부들이 하나둘씩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며 오셨지만
한번 맛보고는 반응이 달라지시더라고요. 여기 정말 깔끔하게 해요. 재료도 신선해요. 주부들의 평가는 냉정했지만 공정했습니다. 맛있으면 맛있다고, 아니면 솔직하게 개선점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피드백을 바탕으로 저도 조금씩 메뉴를 조정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매일 오시는 할아버지, 일주일에 두세 번 오시는 주부, 시험 기간마다 찾아와서 공부하는 학생들. 이분들과 조금씩 친해지면서 한국어도 늘었어요. 특히 매일 오시는 박 할아버지와는 특별한 인연이 있었어요. 처음 오셨을 때는 외국 음식이 뭐가 좋다고라며 투덜거리셨는데 터키 샌드위치를 한번 드시고는 완전히 마음이 바뀌셨어요. 박 할아버지는 그 뒤로 매일 오셔서 같은 메뉴만 주문하셨어요. 그리고 조금씩 저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셨죠. 한국 전쟁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동네 역사, 요즘 젊은이들 이야기까지 정말 많은 것들을 들려주셨어요. 할아버지가 제 이름을 부르며 칭찬해 주실 때의 기분을 잊을 수 없어요. 뉴저지에서도 단골 손님들이 저를 마크라고 불러줬는데 한국에서도 그런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했어요. 그런데 2달째 되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보건소에서 정기점검을 나온 거예요. 뉴저지에서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순간이었어요. 점검관들이 구석구석 꼼꼼히 살펴봤어요. 저는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혹시 트집을 잡아서 문제를 만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뉴저지에서의 경험 때문에 보건소 점검이라면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의외였어요. 점검관이 만족스러워하더라고요. 위생관리 잘하시네요. 외국분이신데 한국 규정도 잘 지키고 계시고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칭찬을 받은 거였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동시에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똑같은 보건소 점검인데 이렇게 다를 수 있나 싶었거든요. 점검이 끝난 후 한 점검관이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주민들 칭찬이 많아요. 깔끔하게 잘한다고, 아이들도 좋아한다고. 이런 가게는 동네에 도움이 되니까 계속 잘해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주민들이 저를 칭찬해 주셨다는 거였잖아요. 뉴저지에서는 주민들이 저를 견제했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응원해 주시는 거였어요. 저에게는 더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느 날 건물주 김 사장님이 가게에 오신 거예요. 계약할 때 한 번 뵀었는데 그때는 외국인이 과연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았거든요. 마크 씨, 요즘 장사 잘 되나 봐요? 동네에서 소문 많이 났던데. 김 사장님의 표정이 처음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따뜻하고 친근한 미소를 지으시더라고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혹시 장사가 잘 된다고 해서 임대료를 올리려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뉴저지에서의 악몽이 떠올랐어요. 마크 씨, 가게 잘 되니까 임대료 올려야죠? 김 사장님의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역시나 그런 건가 싶어서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손에 힘이 빠져서 들고 있던 행주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그런데 김 사장님이 이어서 하신 말씀이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농담이에요. 농담. 계약 기간 동안은 절대 올리지 않을 거예요. 안정적으로 장사하세요. 이 골목이 요즘 활기가 생겼어요. 마크 씨 가게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다른 상점들도 덩달아 손님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윈윈이죠, 윈윈. 김 사장님의 설명을 들어보니 제 가게가 동네 전체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였어요. 학생들과 주부들이 제 가게에 오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상점들도 이용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한국어로 겨우 감사 인사를 드렸는데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내가 그토록 바라던 말을 미국에서는 한 번도 못 들었는데 한국에서는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다니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김 사장님도 제 감정을 알아차리신 것 같았어요. 마크 씨 덕분에 우리 동네가 좋아졌어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해주세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미국에서는 제 손으로 쫓겨났지만 한국에서는 사람들의 손으로 품어졌어요. 여기서 저는 단순히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실패한 곳에서 밀려났지만 새로운 땅에서 진심으로 받아들여졌어요. 전 지금 다시 사는 중입니다.